네. 자, 지금부터 2024년도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합격 후기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문제는 대부분 다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 가지고 좀 응용한 문제도 있어서 반복적인 문제도 나온 게 일부 있어요. 그죠? 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동영상은 맨 앞에 요 부분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감독관이 오프라인 수험장에 가면 요 화면을 아마 플레이 해 놓을 겁니다. 잠깐 이전하고 바뀐 걸 보면 메뉴가 예전에는 하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메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문제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전 문제 보는 거, 그다음에 다음에 60개씩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60개씩 제출을 할 때 마킹한 것만 다시 확인하고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개씩 마킹한 걸 볼 건지 전체 문제를 볼 건지 계산기까지 있어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PMP의 CBT 화면을 보면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거기에 밑줄 짝 쌍따옴표처럼 하이라이트와 취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아니야. 요럴 때는 취소선으로 해서 마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마킹한 문제만 다시 볼 때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합격 후기에 있고 그다음에 한글을 신청하면 영문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영문은 팝업 창으로 뜹니다. 그래서 팝업창으로 떴을 때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보기 좀 어려웠다. 이런 후기는 제가 최근 2024년도 9월 현재 최근에 붙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때 LG전자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부분이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요. 밑에 한글에 팝업이 뜬 영문하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기는 불편했어요. 스크롤바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라는 이번에 합격하신 최근에 지난달에 합격하신 LG전자 분의 PM 분이 그런 피드백은 저한테 줬어요. 요것도 참고로 해서 토글로 시험 볼 수 있다. 자, 요거가 제가 가장 최근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화면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내용은 이전하고 또 동일한데 한 가지만 좀 강조하려고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여기 오늘 오신 오프라인 분들은 이 내용을 처음 수강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몇 년치의 기출문제 풀 때는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현재 1, 2주 만에 붙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본인의 PM의 능력 차이도 있지만 보통 2달 안에는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래 공부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 물론 뭐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인정은 해요. 그죠? 아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예측적 개발 모델, 애자일 문제, 하이브리드, 이런 문제가 혼합되어서 문제가 나온다. 이거는 이전하고 동일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문제가 예측적 개발 문제로 파악이 되면 예측적 개발 모델로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하이브리드인데 이를테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프로세스와 산출물도 예측적 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를테면 범위기준선, WBS 이런 용어가 나오면 예측적 개발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이게 49개의 프로세스 중에 어떤 것인가. 우리 첫날 숙제 다 했어요. 그죠? 자, 그것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암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8, 90%는 이해하면서 드래그 앤 드롭 문제는 프로세스마저도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따라 합격 후기를 보면 일부는 프로세스 암기하지 안 해도 붙었어요.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점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해봤자 AT 한두 개가 있을 뿐이다. 저는 좀 안정적으로 붙고 싶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1%라도 떨어질 확률을 없애서 평균적으로 90%도 붙고 싶다는 얘기지. 따라서 49개의 프로세스 암기를 하고 지금의 모든 기법이 메서드로 칠판은 들어갔지만, 그죠? 메서드 모델로 들어갔지만 모델과 ITO의 PDF의 빨간색과 파란색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변경 관리 계획서 이런 식의 용어는 어느 프로세스의 산출물인지 이 정도는 암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없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이렇게 PMP 칠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문제의 지문과 상황이 애자일이면 애자일로 보기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백로고가 나온다든지 회고 미팅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애자일로 보시고 애자일로 보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애자일의 4개의 가치와 고객 만족의 12개의 원칙부터 해서 스크럼인지, 칸반의 WIP인지, 그 다음에 XP인지, 린인지, 이런 방법론과 모델을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더불어, 요게 전체 한 70%가 될 텐데, 나머지 30%는 짬뽕이에요. 그죠? 혼합되어 있어. 이게 공통인지 하이브리드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두 개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공통입니다. 결국에는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MP 칠판으로 해서 두 개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이게 예측적 개발 모델과 애자일에 대한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건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걸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럴 때는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이팀 계기적 인식불 8개의 성과 도메인으로 해서 조정과 모델, 메서드, 아티팩트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쪽이 구분이 안 되는 30%의 문제는 현재 애자일 문제와 예측적 개발 모델을 섞어버리는 문제거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것을 양분으로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는 PMP 칠판의 4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 그러면서 이팀 계기적 인측불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문제의 접근 방법은 1번 예측적 개발 모델이냐, 아니면 애자일 프로세스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이냐. 이럴 때는 애자일 문제인데 보기 4개가 모두 다 뭐다? 예측적 개발 모델의 용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럴 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최근 합격 후기에 요 다 항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따라서 PMP 칠판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의 PM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존경받고 싶은데 상대방은 존중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직 기반으로 해서 네 개의 가치와 12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팀 계기자 인측불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래서 PMP 칠판에 보면 4개의 가치, 12개의 원칙, 그 다음 테일러링 기반으로 해서 각종 모델, 그 다음에 기법, 이런 거, 이 팀 계기자 인측불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델리버러블즈와 각종 산출물에 대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전체의 한 30%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고. 많다. 그리고 전체 중에 나머지 30%는 예측적 개발물이죠.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착수 프로세스, 두 번째 계획 프로세스 그룹, 세 번째는 실행 프로세스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릴리즈, 그 다음에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마지막에 종료 프로세스 기반으로 해서 1 플러스 3,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런 지식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사전에 무엇을 할 거고 사후평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들어보고 전체 문제의 8%인 15문제는 뭐다? EF와 OPA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과 가이드면 EF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의 50년 동안의 역사와 이런 프로세스 자산을 묻는 문제면 조직 프로세스 자산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래서 첫날 숙제 다 했어요. 그죠?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을 모르고선 시험장에 가실 수는 없다. 따라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 됐든 카페에 숙제 2개는 무조건 등록하시고 저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 권장합니다. 만약에 30%의 애자일 문제다. 그럴 경우는 애자일의 마인드셋을 보면서 4가지의 가치와 12개의 기반으로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헤어 프로그래밍 이런 건 XP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럼의 백로그 그 다음에 뭐죠? 번다운 차트 이런 거 스크럼에서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골고루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고루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칸반 프로세스의 그 WIP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요것에 대한 프랙티스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마 행동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해야지 그러면 Behavior Driven Development BDD 기반의 내용이 현재 문제가 나오는 거가 현재 기출 문제고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MVP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 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일차에는 반드시 애자일 프로세스도 한 판 적용해서 번다운 차트가 뭔지,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 뭔지, 회고 미팅이 뭔지, 리뷰 미팅이 뭔지, 넥스트 스프린트의 이터레이션이 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백로그의 집합을 뭐라 부른다? 에픽 혹은 테마란 용어로 써요. 그죠? 여기까지가 한 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죠? 한글로 파악이 못하면 영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1%라도 뭔가가 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항상 두 개에서 하나가 헷갈려요. 그죠? 요거를 더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 혹은 T냐, AT냐, 이게 결정이 된다. 따라서 그럴 때에는 항상 그 영문까지 토글로 같이 보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채점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people에 대한 게 42%, 프로세스에 대한 게, 프로세스에 대한 게 5%,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게 8%, 이렇게 해서 100%가 출제가 되고, T냐, AT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건 T와 AT 쪽이에요. 그죠? 따라서 오프라인 됐든 온라인이 됐든 이것을 우리는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상황 문제가 한 세 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 네 줄을 보시면 됩니다. 상황 문제가 세 줄이 나올 거고, 마지막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제가 PM은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혹은 프로젝트 팀은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과거에 무엇을 했었어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have done에 대한 문제인지, 무엇에 대한 문제인지, 혹은 무슨 산출물에 대한 건지, 무슨 기법을 쓸 건지, 무엇을 참고는 입력물을 봐야 되고, 무엇을 얻을 거냐, 아웃풋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ITO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마지막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네 분의 PM님은 시험 시간은 전체 몇 분? 230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60문제씩 제출을 할 거예요. 그죠? 60문제씩 제출을 할 때마다 10분을 쉴 겁니다. 따라서 제출하는 문제마다 10분에 쉬는 건 반드시 쉬세요. 왜냐하면 계속 연달아서 보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와 초코바 정도는 하나 정도 들고 가서 계속 시험 봐서 짐 빠지지 않게끔. 생각보다 230분 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5분 전엔 제출하세요. 어차피 5분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분 전에 네트워크 아슬아슬하게 해서 놓치는 사람 어쩌다 한 명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열흘 만에 붙는 분들, 그런 분들 절대로 먼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의심받아서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저의 기출문제를 달달 암기하고 가면 최소한 그래도 유사한 문제가 70%는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분들 나중에 의심받아서 재시험 봅니다. 반드시 최소한 2시간은 이상 하고 그래도 시험지를 제출하시는 걸로. 자,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것만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전체 문제를 날리면 60문제가 날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3번을 제출해서 끊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 아무리 늦어도 2, 3분 전에는 제출하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덤프 사이트 2개 알려드렸어요. 그죠? 따라서 거기에 있는 답안지 암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떨어지고 오답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도 오답이 종종 많습니다. 따라서 저의 기출문제를 풀고 해외 사이트를 보시는 걸로. 그래서 저의 기출문제 문제 푸는 요령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합격 후기에 이번 2달 사이 나온 12개 문제 추가했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거나 답을 이해하시는 걸로. 다시 정리를 하면 180개 중에서 4개는 사지선다 기반이다. 자, 180개 중에서 5개나 두세 개는 복수 문제, 2개를 선택하는 문제, 그죠?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180개 중에서 5개는 가비지 문제예요, 그죠? 정답이 없으니까 마킹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주관식 문제는 2개의 문제가 답이에요. MPV가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정성적 위험 분석에서 P 곱하기 I, probability 곱하기 impact. 이게 가장 큰 게 프로젝트의 랭킹이 가장 높다. 요게 2개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롭 문제가 현재 기출문제를 보면 합격 후기에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반드시 그거는 한 5개 나올 건데 5개는 모두 맞추는 걸로. 그 외에는 다 사지선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특히 요새 어색한 문장이 많다는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판 문제은행을 갈아엎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렵거나 문장이 이해가 안 되거나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PMI의 문제은행도 좀 허접스러운 게 많은데 A, B, C, D의 한글인데 막상 D 부분을 영문을 봤더니 내용이 아니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허접스럽게 문제 나오는 것도 현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는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한 줄 제가 넣었네요. 그죠? 이전에 달리 문제 풀이 기능을 아까 이용하신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할 때 형광펜, 치소선 이 기능이 있거든요. 따라서 요런 건 좀 수행을 하면서 하면 나중에 다시 문제를 볼 때 좀 더 좋더라. 예, 그리고 사지선다 중에서 확실히 정답이 아닌 건 그죠? 취소선으로 그으면 나중에 좀 판단할 때 더 용이하더라. 요런 학교 후기가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도 요런 기능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졌네요. 그죠? 자, 요 정도가 현재 변경된 문제고, 자, 지금부터는 동영상 다시 한번 끊을게요. 네, 다시 한번 끊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고 나중에 기출 문제는 별도로 수강하시는 걸로. 자, 그 정도로 할게요.